지난번 주목, 대작, 분갈이했던 나무, 그때 깔끔하게 마무리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 나무가 바로 그 주목 대작입니다. 이 잎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밑에서 가지를 올려다본 모습, 마치 잡목처럼 세세하게 가지가 정리한 모습이 보이실 건데, 이 주목은 소나무하고는 달리 조금 그 나무 수명이, 잎의 수명이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소원하는 것이 이렇게 그림 같은 주목 건강하게 한번 키우고 싶다, 그런 꿈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우리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이 나무 사진 있었잖아요. 그거 합성한 겁니다. 어떻게? 뒤에 배경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스티로폼을 대고 찍었는데 스티로폼 그렇게 넓은 것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쪽 찍고 또 한쪽 찍고 해가지고 반쪽씩 이어 붙인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한번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주목도 잘 키우는 남자, 예술분재원 상머슴 이재룡입니다. 자, 방금 영상 보셨죠? 지금 이 나무가 바로 그 단계에 도달한 나무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소재를 입수를 해서 키운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시집 보낼 때가 됐습니다. 맞죠? 왜 대답 안 해? 시집 보내기 싫어요? 노 코멘트. 노 코멘트? 감독님은 이 나무에 정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시집 보내자니까 아까는 딸자식처럼 시집 보내기 싫답니다. 맞아요? 왜 웃어요? 아니요. 자, 오늘은 이 주목을, 가지를 되게 보면은 이 끝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주목이 보면은 진짜 나무 틀을 갖춘 나무를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명품 아니면은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나무들이 되게 이게 가지들이 길어져 가지고 축축 늘어져 가지고 참 진짜 왜 저걸 안 했을까. 지금 예술에서 보면 이게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집에서 나무 분갈이하면 다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한 나무로 관리해서 맡아서 분갈이를 해드렸는데 그 나무도 이 가지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렸거든요. 근데 가지 정리를 해도 나무 모양이 잘 안 나옵니다. 왜?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목나무를 갖다가 예쁘게 키우기 위한 가지 정리 방법을 오늘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나무 그 특성이 뭔 거니, 주목의 특성이 뭔 거니, 얘들이 어렸을 때는 그늘에서 크는 음수였다가 나무가 성장하면은 양수로 바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갖다 철석같이 믿은 분들 중에서 주목이 어느 순간 입에 막 타고 해서 막 무너지는 나무들이 많거든요. 사실 경매에 나오는 나무들 중에서도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들이 예를 들어서 욕을 했다 하면은 주목은 그러거든요. 요거 마르면 살이 처리해버리고 요걸로 어떻게 또 틀어서 나무 만들고, 요게 비교적 자주로운 나무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원래 목적한 대로 키우려고 그러면 뭐냐, 요 가지 정리를 잘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지 정리하느냐, 이 핵심을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지 마디 사이를 작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새순이 나왔을 때 새순을 이렇게 따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이게 옛날에 한번 동영상에서 그 미운 사람 얼굴 쥐어 뜯듯이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아마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정확하게는 요 입이 달고 있잖아요. 요 입을 달고 있으면은 이 입을 남기고 한 1cm 정도에서 전부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가지들은 지금 분기가 돼서 조금 높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철사거리로 교정을 해서 똑같은 높이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이게 가지가 분기한 것, 그러니까 가지가 나눠진 데서 한 1, 2cm 남겨놓고 이렇게 전부 다 잎을 남기고 잘라야 돼요. 그러면 이 끝에서 다시 순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요 가지도 보면은 요 지금 이게 위로 이게 솟아가지고 뚜껑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잎이 많으면은 가지가 많으면은 요 처사하기 솔직히 귀찮잖아. 요거만 이렇게 그러면 뚜껑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이 기부에서 그냥 이렇게 잘라요. 버린 척하고 너 안 볼 때 자르면 되거든. 그 번식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전체를 갖다가 잎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1cm 정도 남기고 자른다.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한번 봐보세요. 얘가 지금 발람을 이렇게 했어요. 보고 있어.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올라왔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 한 5cm 올라왔다가 여기서 분기가 됐죠. 네. 그러면 이런 나무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 위에 상관없이 밑에 잎 밑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라? 잎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를 전부 다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 가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이게 다 그 완성되는 모습 보려면은 없는 손자 환갑질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요 가지만 정리한 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마디 사이를 갖다 전부 다 1cm만 남겨놓고 자른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 어느 정도 수평을 유지해주면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주먹으로서 굉장히 빽빽한 편입니다. 그런 거 같아요. 약간 노란 거 같아도 노란 거 있어도 네. 그냥 무시하고 막 잘라요. 1cm 남겨놓고 1cm 길든 남겨놓고 작든 이제 대충 맞춰서 잘라야죠. 아니 길든 작든 1cm 남겨놓고 자르냐고요. 이 수평을 갖다가 유지할 정도 되는 높이로 이렇게 자르면 돼요. 아니 보면 어떤 건 길게 자라고 어떤 건 짧게 잘랐으니까. 자, 요 있죠? 네. 쳐사하기 귀찮죠? 네, 그거 잘라. 네, 이것도 잘라요. 그게 좋은 거 방법이에요? 자, 그 여기도 보면은 이게 좀 삐뚤게 나왔잖아요. 편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잘라요, 막 잘라.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막 잘라요. 주먹은 그래도 돼요. 근데 아까 탄다 네. 그 말 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 그것이 그 말 하다 말았어요. 그잖아요. 탄다고. 자, 근데 주먹을 어렸을 때는 음수고 커나가면은 양수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커나가도 완벽한 양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책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책만 보고 이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옥상 같은 데 소나무 키우는 데다가 소나무를 이 주먹을 나란히 놓잖아요.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쉽게만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나무는 오전 햇볕만 보고 오후 햇볕은 가려주는 곳이 최적의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주목이 놓인 장소도 그런 장소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술에서 주목을 갖다 관리하고 있는 장소도 오전 햇볕은 그래도 충분히 받고 오후 햇볕은 가리는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아주 건강하게 큽니다. 이 나무가 지금 놓여있는 위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해서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노랗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얘는 이제 묵은 잎 떨어지는 거거든요. 묵은 잎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 나무 죽으면 어쩔까 하고 막 고사 지내면서 살아달라고 빌 필요 전혀 없어요.
자, 봐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가지를 정리한 쪽이잖아요. 정리한 쪽이고, 이쪽은 정리하지 않은 쪽이에요. 확연히 구분이 되죠. 구분 좀 해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지금 한눈에 보고 있어요. 한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높이 위에서 올라온 것들은 이 수평을 맞춰가지고 이제 일단 이렇게, 보기 좋게. 네. 제가 이발소 가서 머리를 깎고 나면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다 털고 그러고 나면은 이발사님이 꼭 이 가위를 들고 다시 달라들거든요. 그러면서 머리 긴 것 있는가 해가지고 꼭 뒷정리를 한 번씩 해주시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가지 정리를 다 해주면은 이제 이 나무가 완성목이 되는데, 자, 완성목이 된 후에 모습을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요령은 이제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요령대로 하면은 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잠시 후에 영상 말미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진짜 이발을 했는데 감독님 어때? 이쁘다고 하겠죠 또? 당연히? 하늘 같은 서방님이 했는데 안 이쁘다고 그러면 안 이쁘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아부와 아첨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느낀 대로 솔직히 얘기해 줘봐요. 아무래도 따듬었으니까 그 산만한 머리같이 생긴 그것보다는 단정해졌죠. 자, 요것만 이제 정리하는 것이 아니죠. 이 나무는, 이 나무 매력은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 급격하게 네. 산태극, 물태극. 응? 요 꼬인 모양이 완전 네. 태극 모양이잖아요. 거기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주먹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은 이제 축으로 해줘야 될 것이 닦아주고. 닦아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올라온 것들 이게 지금 분갈이 이제 2년 정도 지난 걸로 지금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이끼가 많이 낀 거예요? 여기 이 흙 자체가 이제 습을 많이 품고 이게 아까 주먹 배양하는 장소가 네. 오후 햇볕이 들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그늘해지죠 오후에는. 그러겠죠? 그 사이에 이끼들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예술 나무들이 이 이끼가 많이 끼는 이유가 있어요. 이끼가 낄 수밖에 없는 천년 작업이에요. 뭐 하여튼 조건이 그래요. 그래서 이 껍질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벗겨줘야 이 나무가 이제 주먹 그 느낌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이 주먹을 껍질을 벗길 때 이제 그 뭐랄까 이 칼로 싹 해서 일단은 이렇게 벗겨 놓고 해서 하는데 너무 많이 벗겨가지고 껍질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껍질을 갖다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요게 절묘하게 벗기는 것이 저한테도 진짜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저거 다 한 다음에 그 석유 유황합제는 언제 발라요? 이제 석유 유황합제는 이제 요거 다 한 다음에 네. 상처가 없는 조건에서 바르는 거예요. 여기 나무가 이 석유 유황합제하고 이 살이하고 요거 다 맞는 단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상처가 생기면은 무조건 석유 유황합제는 못 바르는 건데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살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귀찮으면 이제 귀찮지 그건 당연히. 귀찮다. 그러면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요 강도 조절을 진짜 잘해야 되더라고요. 열차하면은 껍질이 나가버려요. 껍질이 붉은색이 아주 하얀색이 드러나는 순간 이게 약간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벌써 여기 나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 나간 것은 괜찮아. 여기 석유화합제 바를 자리도 아니고 또 이제 조금 이렇게 지나가면은 메꿔지고. 시간이 뭐 일주일만 돼도 그게 이제 다 아물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껍질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요 나무는 일단은 벗겨야 돼 살살? 대칼 같은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떤 거요? 대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나무로 만든 칼. 대나무로 만든 칼?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껍질들을 갖다가 이렇게 벗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이러고 있죠? 왜 한숨을 쉬고 그래요? 아 이거 다 할 일을 생각하니까 깎아주죠. 이거 언제 다 해요 이거? 그거 뭐 설거지 하는 거 뭐 그거 있다며요. 그걸로 하면 아 안 돼? 그것은 약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제 전공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음. 솔을 저기다 장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예, 이 플라스틱 솔로는 이게 안 돼요. 그 이제 플라스틱 솔이라도 그 철사보다는 약하고 철솔보다는 약하고 플라스틱보다는 좀 강하고 그래서 이 전용 솔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 나무 키우는 것이 정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 없이 해야 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정성을 쏟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네. 예,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냥 한번 써봐요 저거를. 가져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니까. 안 돼. 해봤죠. 다. 해봤구만. 해봤지.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해서 좀 거칠게 이제 껍질 이렇게 벗겼잖아요. 네. 껍질을 벗기고 나서 이제 요 솔로 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깔끔해졌죠.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한 겹을 더 벗겨야 돼요. 근데 이게 한 겹을 더 벗겨야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예민해지거든요. 지금 두껍게 한 겹 벗겼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벗기잖아요. 근데 이게 가을철에 해주면은 나무한테 안 좋아? 안 좋죠. 연근이 이 쉽게 말해서 이게 옷이거든. 추위를 타는구나. 추위를 숲이가. 타요. 숲이가. 그래서 근데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빨갛게 보이기 위해서? 주목이니까. 이 나무는 주목이다. 정체성을 밝히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석유화합제를 발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탁 살에도 드러나고 살도 드러나고 그러는데 그러는데 요새 이게 우리가 이게 주먹이라든지 이렇게 살이 처리한 나무들 받아보잖아요. 진짜 이 석유화합제를 바르는 이유가 썩지 말라고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부수적으로 하얀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포스타 컬러를 발라요. 엥? 포스터 컬러. 물감을 발라요? 근데 그건 아니지.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어떤 그 경매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경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다가 그거 바르라고? 포스터 컬러를 바르라고.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석유화합제를 바르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씩 발라줘야 되거든요. 여기를. 그래야 이게 하얀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썩지 말라고. 썩지 말라고 바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또 뭔 짓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짓거리까지 했는거니 그 석유화합제하고 송진 이걸 갖다가 녹여가지고 그렇게 발랐어요. 송진도 이렇게 썩지 말라고 하는 그 기능이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발랐는데 좋은 재료가 있는 혹시 포스터 컬러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요즘 나오는 포스터 컬러는 그런 거 기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연구해봐야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렇게 또 문질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문질르면은 이제 이 나중에 이게 두꺼운 것들을 갖다 벗겨낸 다음에는 이렇게 문질르면 이제 이 집에서 내가 이빨 닦다가 이게 나온 소리잖아요. 이빨 닦고 이빨 닦던 이게 소리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또 알아. 네? 처말이잖아요. 이렇게 이 데칼로 이렇게 벗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벗겨낼 수 있는 것은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지저분한 것을 이렇게 솔로 문질러 갖고 얼렁뚱땅 해갖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주먹. 자, 이렇게 해서
이 끝에 남은 거 있잖아요. 응. 이러면 이제 이렇게 손으로 따내고. 손으로 다 쥐어 뜯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잘라낼 거기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2차례? 우리 FB를 쓸 경우는 2차례 내지는 3차례 정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마디 사이 짧게 줄여가면서 단 형성하면서 그림 같은 나무를 만드는데, 물론 가지도 늘려가면서. 우리 부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나무에 전부 철사를 걸죠. 철사를 걸어서 요 위치 이렇게 반드시 잡고, 이렇게 잡고, 그렇지. 요거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완벽하게 단을 만들어주거든요. 그건 이제 한가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하세요. 한가하신 분들이 하시고, 난 정성을 쏟을 나무가 많으니까 제대로 정성을 쏟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잖아. 아니 정성을 쏟아야 될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한 나무에 집중적으로 정성을 못 쏟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 나무 팝니다. 자, 얼마 받을까요?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그 감독님이 파악하는 가격대로 팔을게요. 아휴. 책임도 지기도 싫고. 책임도 지기 싫다고요? 네. 나무 너무 싸게 팔았다 어쨌다 하니까 이 나무 99만 원에 판다. 99만 원? 네. 그래도 100짜리는 안 넣었어요. 아니 저기 뭐야, 블럼 사이즈도 재고 사이즈 재는 잘 뭔가 알려줘야지 정보를. 네. 그 누가 알아? 나하고 이렇게 사이즈 보면 안 되나? 야, 시집 보낼 때가 됐으니까 시집 보내.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사리 처리도 하고. 살이 돌볼 여기는 아직 돌볼 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기가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돌볼 것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분이 이걸 정성스럽게 네. 가꿔줄 사람한테 보낸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해서 보내야죠. 이 사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제가 청소 깨끗이 해가지고 사리 요 사리 또 부분은 발라? 석회화합제를 바르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달라지지.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팔지 말고 네. 나중에 팔아. 아니 그 제가 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돈을 더 받아야 되거든요.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아끼시라고 이 작업을 즐겨서 하실 분. 그리고 이 주목은 우리 송백령은 이렇게 그 뭐랄까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 나무는 아파트 베란다가 딱입니다. 그러게. 그리고 이제 특히 동향? 예. 아니 남향이라 하더라도 아침에 네. 떠오르는 해와 점심 때까지 햇빛을 받고 오후 햇볕을 안 받는데. 오후에 햇빛을 안 받는 쪽에다 딱 놓는. 그래서 그런 데가 딱이기 때문에 그 송백류는 키우고 싶은데 그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아쉬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나무 가치를 놓고 보면은 주목이 소나무보다 가격이 높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높이가 55cm, 폭은 63cm, 밑에 여기는 8cm 정도. 아니, 뭐 오늘 분자 쇼핑은 아니지만 분재 참고할. 분재 쇼핑은 아니지만 시집 보내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영상도 찍고 그다음에 단도 만들어 놓고 나무 손질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했으니까 제가 이 부감독님이 있었으면 부감독님 보고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영상 찍게 판매하게 그렇게 하자라고 할 텐데 부감독님이 집에서 TV 드라마 내시는 분이라고 죽으려고 그러지. 자, 끝난 것이 아니죠. 껍질을 열심히 벗겼습니다. 예술에서 대충 팔면 안 되죠. 그래서 저렴하게 판다며요.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감독님이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것이 껍질도 다 벗기고 석유영합제도 바르고 또 감독님이 결심하면 저는 하잖아요. 자, 일단은 이 껍질을 다 벗기고 나서
한 번 석유영합제를 바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번 바른 게 아니고 한 번 바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 번 바르면 끝나느냐?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게 눈에 또 이렇게 보면 또 거슬리는 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은 또 벗겨야죠. 자, 이게 그 석유영합제거든요. 이게 약간 보라색 그 느낌이 나는데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황색 느낌인데. 그래요? 자, 이 석유영합제를 종이컵에 이렇게 따르는데 저는 숙달된 조개나 이렇게 맨손으로 쓰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손에 튀면 피부가 상해요. 또 특히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신 분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네. 죽은 사람을 보지는 못했는데 또 죽었다는 소리는 소리도 안 들었는데 뭐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지. 자,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따라 놓고 이렇게 이 바르고 나면은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니거든요. 말라서 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요 석유영합제를 바르고 나서 질질 흘리니까 이게 종이컵에다 가상에다 해서 물을 조금 한 다음에 밑에서부터 바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발라야 돼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원래는 칫솔로 해야 되는데 이건 이미 이제 기성품이잖아요. 그래서 겉에서 발라주기만 해도 효과는 그대로 나타나는데 지금 대답 안 하셨죠? 왜 그러려. 위에서부터 발라야 되는지. 몰라요. 네? 몰라요? 네. 모른다고 하면 다예요? 네. 네. 뭐 또 감독님이 그러신다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해줘야지. 이렇게 바르면은 이렇게 흐르잖아요. 밑에 이 흐르는 것이 밑에 하면은 뿌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위에서 하면은 그런 이유였어요? 네. 난 그렇게 말하려다가 또 그게 너무 단순해서 네. 사실 사는 게 단순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게 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상처를 지금 거의 안 냈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2번째 바르는 거거든요. 2번째 바르는데 이게 2번째 바르고 나서 이게 또 바르면은 한 번 더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듯이 여기다 그 칠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칠하는데 요게 실제 페인트나 이 물감을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 방부 처리하는 거거든요. 보기 좋으라고 원래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목적 자체가 이 방부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다 보니 하얗게 되는 거지. 하얗게 돼서 원래 목적은 선명해졌다. 방부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안 썩고 오래 가니까. 그래서 석유영합제 다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껍질도 수완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제가 다 벗기고 다 벗겼고. 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칫솔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왜 붓으로 해요? 이제 아까 칫솔로 하는 것은 문지르면서 이제 이게 스며들으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뭐 칫솔로 하는 게 스며든다고요? 더 잘 스며들어? 그게? 그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칫솔로 하면 꼭 튈 것 같은데 여기저기. 네, 튀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는 거니? 이 사리 처리를 해놓으면 이 표면이 조금 거칠잖아요. 칫솔질을 하면은 그게 이제 다 닦여 나가죠. 닦여 나가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책에는 칫솔로 하라고 그랬어? 칫솔로 하라고 됐는데 뭐든지 연장이야 뭐 필요한 대로 하는 거죠. 그러죠. 근데 요렇게 해도 아무 문제는 사실 없어요. 칫솔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지금 팔자에도 없는 그 그림 그리는 붓질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화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또 완전히 마르면은 그때 한 번 더 해주는데
이건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파리에 안 묻고 피부에도 안 묻고 당연히 입 안으로도 들어가면 안 되고. 예, 어쨌든 조심히 다루어야 할. 석회화합제도 일종의 농약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을철 겨울 들어가는 입구 있죠? 겨울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보통 이 예. 30배에서 50배 정도, 아니 20배에서 30배 정도 희석해가지고 살균 소독하는데 이걸 씁니다. 그 과수원 같은 경우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석유영합제를 그 쇠라든가 이게 쓰면은 쓰고 나서 반드시 깨끗이 세척을 해줘야 돼요. 상해요. 뭐, 용기? 예, 그릇이 상한다고요? 예, 용기도 상하고 이 가을철에 석유용합제 쓰라고 해가지고 그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농약통 다음에 쓰려고 그랬더니 펌프질 안 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폭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부식시켜요? 예, 쇠도 부식을 시키고 플라스틱은 이제 이 화학약품의 내성을 가진 그런 플라스틱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담겨져 있는 용기 지금 현재. 그것이 지금 농약병에다가 제가 이게 따로 따라놓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 플라스틱을 하는데 괜찮은데 비닐 같은 경우는 사가버립니다. 그 피부에 닿으면은 피부가 하얗게 일어납니다. 됐어요? 네. 거의 된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조금 앞에 빼먹지 않고 골고루 잘 해야 이 명품은 디테일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오씨 여기까지 흘러내려. 너무 영상이 길어지나 봐. 자 이렇게 해서 주먹 같으죠? 이제 주먹 느낌 나죠? 껍질 다 벗겨놓으니까. 정면. 자 정면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조금 잘록해 보이는 것은 나무가 줄기가 이렇게 틀어서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갖고 여기서 또 어떻게 급속이 이렇게 틀었는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여기서 보면은 이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갖고 이렇게 틀어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리를 절묘하게 해가지고 요 곡선이 그냥 절묘하게 살아남았는데 뭐 가지배열 이런 것들 뭐 세계적 명품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주쯤은 키워볼 만한 것. 그리고 제가 이런 막강한 수고를 갖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선착순 1명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명이죠. 99만 원. 90. 왜 요 껍질 벗기고 석회 유황합제 바르고 고부가 가치를 대신 이제 그 부가가치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클릭을 해줘갖고 유튜브에서 받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크게 못 벌겠네요. 참. 100만 원 것도 있어요. 자 이상 예술 분쟁은 상것은 이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